내적이다 라는 말, 자, 벡터 간의 연산인데요. 우리가 벡터 간의 연산,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것에다 추가적으로 벡터들 간의 연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외적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공간 벡터 할 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적요. 두 벡터를 내적을 했는데, 자, 결과가요. 크기와 크기의 곱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한다 라고 하는군요. 자, 이러한 A 벡터가 있고 이러한 B 벡터가 있는데, 자, 그걸 내적을 하게 되면 이러한 값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값의 의미가요,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설명 해보겠습니다. 이 행용 가방이 있습니다. 이만큼의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방이 그쵸, 들려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끌려서 이렇게 이동되어지겠죠. 자, 그때 가방에다가 한 1, 그리고 에너지다라는 말도 쓰죠. 그 1을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떤 계산법을 쓰느냐 하면요. 자, 이동되는데 사용되어진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제 힘 또는 알짜 힘이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F란 크기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만큼의 힘이 작용된다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방이 끌려갈 때에 힘이 이렇게 작용되고는 있지만 이게요. 어느 정도 크기로 이만큼의 크기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세타라 할 때 요 크기를 우리는 자 f 크기에다가 자 코사인 세타만큼 적용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이 알짜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한 힘의 크기로 자 얼마큼 이동되었냐 하면 이거로 자 S 벡터 이 크기만큼 거리만큼 이거만큼 이동된다라고 볼 수 있죠. 만큼 이동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자 해당한 일은 그러므로요 work이죠. 자 1은 자 F에다가요 자 내적했다라는 표현을 여기다 쓰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 결과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요. F의 알짜 크기인 여기다가 S 크기,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를 붙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붙여서 표현한 것이 바로 1의 크기다, 1의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계산을 할 때 사용되어진 연산법이 두 벡터가 있는데요. 두 개 다 방향이 있죠. 자, 두 방향이 있는 벡터에다가 어떤 연산을 했는데 내적 연산을 하게 되면 1이 된다. 이런 형태로 내적을 사용해야 될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자, 그 계산법은 크기 두 개에다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코사인 값을 적용한 것을 우리는요, 내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적의 크기를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한번 볼게요. 자, A 점에 좌표가 있고 그것의 위치 벡터를 A 벡터라 할 수 있죠. B 점에 좌표가 있고 그것의 위치 벡터를 B 벡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에 대해서 좀 전에 본 것처럼요. 요 벡터에 대한 자, 요 밑변의 길이까지 생각할 수 있죠. 요 밑변 길이. 그것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됩니까? 요 크기만큼에다가요, 요 A 벡터만큼을 곱한 것이 되어지는데, 자, 그것이 좌표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그 좌표를 가지고요, 이렇게 내적의 결과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군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위치 벡터 A 벡터를요, 3,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B 벡터를요, 2,3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에 A 벡터 내적 B 벡터를 계산하라 라고 문제가 나온다 하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군요. 이렇게 해서 는요 3과 2를 곱하고 x끼리 곱하고요. 자, 그럼 얼마죠? 3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3. 그렇게 계산하면 9가 나와지죠. 이것이 내적의 결과가 된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실제 길이나 코사인 값을 구하지 않고서도 요 좌표 x 좌표끼리 곱하고 y 좌표끼리 곱한 것의 합이 곧 내적의 결과 계산법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군요. 자,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 보는데요. 자, A 벡터가 이렇게, 자, B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자 여기 있는 요 조그마한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 볼 건데요. 자, 요 길이 제곱을 내가요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AB의 제곱을 적어봤고요. 풀이 과정이 길어서 좀 생략해서 한번 표현해 볼 겁니다. 자, 이만큼의 길이를 우리는요, 자 B에 대한 사인 세타만큼의 길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요 전체 길이 중에서 이 전체 길이가 얼마냐면 A라는 길인데 그 길이 중에서 B에서 코사인 값을 내린 요만큼을 내린 것을 뺀 거. 자, B에서 코사인 값에서 뺀 거가요 결국에는 뭐라고요? 요만큼의 길이가 되어지죠. 자, 결국 이것은 누구를 뜻하느냐면 얘네의 제곱이고, 자, 여기에는 괄호 전체에 대한 길이는 요것의 제곱입니다. 그렇게 하면 요것의 제곱이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이해되어진 기하적인 의미를 수리적인 해석으로 풀어 나가 볼 겁니다. 이거 두 개를 전개한 것을 한번 적어봤는데 너무 길어서 미리 적어봤습니다. 요거 제곱했고요. 요거 제곱했습니다. 자, 전개해주면, 자, B. 이것의 제곱을 먼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둘이 곱해서 2배 한 걸 적어봤고요. 그리고 이거 제곱한 걸 이쪽에 적었고요. 오른쪽 우변은 똑같이 적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거 둘이가요. 자,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만나서 얼마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B제곱, 크기의 제곱이 바로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누가 남았냐면, 이게 남았는데요. 요 뒤에 것을 먼저 적어 볼게요. 요 뒤에 것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A 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크기를 적어 봤고요. 자, 이렇게, 이건 그대로 적는 겁니다. 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적었고, 자, 그 다음 오른쪽 우변은 그대로 다시 적어 봤습니다. 이까지는 아마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해야 되는데 B벡터의 제곱이다라는 것은 뭐죠? 요 길이의 제곱인데 이 길이의 제곱을 어떻게 합니까? B1의 제곱, B2의 제곱으로서 B벡터의 제곱으로 나타내죠. A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적어 볼 테니까 이해되는지 한번 보세요.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플러스 A1의 제곱 여기까지 이해되죠? A1의 제곱인데요. 잘못 적었죠? 이것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그리고 2배 이건 그대로 적습니다. 자, 풀이 과정이 좀 많이 길죠? 코사인 세타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은요. 좌표를 가지고서 이 길이를 제곱한 것을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습니까? A1 빼기 B1의 제곱 더하기 A2 빼기 B2의 제곱을 적잖아요. 그럴 때, 자, A1 제곱과 B1 제곱, A2 제곱과 B2 제곱이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다 있으니까 이것이 다 삭제되고 없어집니다. 여기도요. 그럼 누구만 남냐면 이 사이에 남아있는 어떤 값만 남죠? 풀이 과정이 너무 길어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변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요. 제곱의 B1의 제곱, 마이너스 2A1, B1 이렇게 적혀지고요. 플러스 A2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A2, B2까지 적어봤는데 자 여기서 없어지는 것이 생기죠. 이렇게 4개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없어지고요. 자 그러면 정리해봐주면 여기에 있는 이 값요. 요 값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마이너스 1을 다 띄고서 적을게요. 마이너스 1을 다 띄고서 적으면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요렇게 되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띄었습니다. 그러면 A1, B1이 되어지고 더하기 A2, B2가 되어지고요. 자 이게 누구냐면 자 열심히 따라왔거든요. 아까 처음에는 자 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그 이유는 수리적인 이해로서 따라왔습니다. 자 여기 적어놓은 이게 누구냐면요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의 결과가 이거랑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의 결과가 내적의 결과였는데 얘네의 결과가요 A 벡터 내적 B 벡터였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요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기하학적으로. 자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이거랑 같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내적의 결과는 이렇게 좌표의 곱으로서 표현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내적을 이렇게 좌표 2개로 주어져 있는 위치 벡터 2개로 주어져 있는 벡터를 이렇게 내적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주 설득력이 있었던 겁니다. 아주 묘한 계산입니다. 자, 그러면 요 각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고자 한다면 만약 이 벡터가 이 이 2개다라고 할 때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자, 밑에서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요것에 대해서. 자, 일단요, 우리가 요것과 요것의 곱이 이거라는 사실 알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한번 더 적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크기하고요. 요 벡터의 크기하고요. 분의 얼마입니까? A 벡터와 B 벡터를 조금 전에 아주 간편하게 계산하는 법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쵸? A1, B1, 그리고 더하기 A2, B2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좌표로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한 내직의 결과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은 지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보죠. 밑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똑같은 예입니다. A 벡터를요, 3,1이라고 하고, 자, B 벡터를요, 2,3, 자, 이라 하고, 이고, 그리고 두 벡터 사이의 각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두 벡터, A, B 벡터 사이의 각이, 각이 세타일 때, 이렇게요. 그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한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요, 자, 어떻다고 봤습니까? 자, A 벡터 크기하고 B 벡터 크기라 그랬고요. 자, 그리고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요 크기가 얼마냐면 루트 10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루트 13이 되어지잖아요. 즉흥적으로 예를 들다 보니까 이 숫자가 너무 복잡해졌네요. 자, 위에는 내적을 계산하는데 3과 2를 곱하고 1과 3을 곱하면 되는 것이었었죠. 자, 그러면 6에다가 3, 9가 됩니다. 그렇죠? 숫자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어 봅시다. 130분의 9라고 우리는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수직이다라고 한다면요. 자, 두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0이다라는 이야기고 좀 전에 본 것처럼 A1, B1 내적의 결과가요 0이 된다라는 것으로서 수직인 관계를 우리가 판단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평행하다라고 한다면 내적의 결과하고 그리고 크기의 곱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 좌표로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앞서 많이 봤었죠. 평면 벡터에 대한 평행일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성분의 비율이 같을 때 우리는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몽창 다 해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도 굉장히 요긴하게 잘 쓰이는 식이니까 잘 이해해주길 바라고요.